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4-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강도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제도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주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 합니다. 제769조 단서에서는 다만 그 채권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책임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독특한 용어가 손해의 발생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라는 것은 국제협약상 act와 omission done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 하는데요. 제769조 단서는 선박 소유자 등의 중과실 등 주관적 사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책임 제한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도 하는데요.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시인의 칙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책임 제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되어서 책임 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법의 입법 취지는 1976년 협약 제4조를 수용하여 주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1955년 국제항공운송통일협약, 즉 바르샤바 협약 제25조,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5항 2호 및 1970년 함부르크 규칙 제8조 1항, 1980년 유엔 국제물건 복합운송협약 제21조 제1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약 제정 당시 해상보험시장이 인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는 대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해운업계와 해상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박 소유자 등 자신의 해석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769조 단서에서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74조 제1항의 규정과 제775조의 규정에서는 선박 소유자 외에도 선체 용선자, 선박 관리인, 선박 운항자, 법인인 선박 소유자, 이들의 무한 책임사원, 구조자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6년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책임 있는 사람, 즉 the person liable을 말하는 것으로 선박 운항자를 모두 열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personal, 즉 the person liable에서 제1조 협약 제1조의 personal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자신의인데요. 책임 있는 사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책임 제한이 배제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 제한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대부분의 그 선박 운항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의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의 자기 또는 부자기를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법상으로는 alter ego, 즉 분신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법인이 책임을 지는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말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분신의 법리가 적용되는 이러한 그
자연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상으로도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자신의 자기 부작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무감독의 행위도 자신의 자기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엄격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규정한 협약과 상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선박 소유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하여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단순히 육상조직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해무감독의 행위를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3.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의는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의를 의미합니다. 책임제한 채권은 상법에서 정해진 손해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로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인용을 고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의미는 민사 책임을 물을 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 사유로 보는 우리 민사법의 개념으로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즉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개념, 인식 있는 과실,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위, 그 어느 것도 아닌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특히 기존의 요건에 의지해서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해석 등 각양각색의 해석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사법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고의, 과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용어를 고의로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판례를 따르면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 등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과실의 유무나 그 경중을 판단하는 중과실과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형법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고의 이외의 대륙법계에서는 생소한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이를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법에서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고의 과실과 우리 그 민사법에서의 중과실의 개념 또 미필적 고의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우리 민사법에서는 형사법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정도의 그 인식 있는 과실 즉 또는 미필적 고의를 중과실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3.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의를 의미합니다. 책임제한 채권은 상법에서 정해진 손해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로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인용을 고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것은 민사 책임을 물을 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 사유로 보는 우리 민사법의 개념으로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개념, 인식 있는 과실,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위, 그 어느 것도 아닌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특히 기존의 요건에 의지해서 맞추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해석 등 각양각색의 견해로 해석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손해 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 등이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과실의 유무나 그 경중을 판단하는 중과실과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형법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고의 이외에 대륙법께서는 생소한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민사법의 해석상으로는 소위 형사법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이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개념을 중과실로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과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것을 좀 나누어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것을 그냥 고의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봤는데 어쨌든 그 해상법의 해석은 민사법 즉 민사판례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과실이라는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볼 때는 중과실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협약의 경우에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1976년 협약은 입증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협약 제4조는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제한권이 박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책임 제한 채권이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있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이 확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책임 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의 경우에는 1976년 협약을 그대로 수용해서 769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동시에 입증 책임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957년 협약과 같이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 제한권을 상실하게 하고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도 선박 소유자 등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실체법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에 한 개의 실체법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절차법은 모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에서는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 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제한 절차는 책임 제한 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절차법이 소위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책임 제한 절차법이라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상법 등에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의 항변을 허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법정 책임 제한 기금을 먼저 관할 법원에 공탁 형성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채권자와 책임 제한 주체인 채무자 간의 형평을 기하고 특정 법원에서 이를 일괄 배당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마다 서로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책임제한 사건에는 위의 절차법 외에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제한 절차법에 따른 그 선주 책임제한 절차는 3단계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 제한 채권의 신고와 조사, 기금의 형성과 배당, 이러한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이러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하려면 관할 법원에 책임제한의 사유와 그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하고, 관할 법원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 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으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책임제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제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책임제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신청 사건이 속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1998년 4월 9일 97마 832 사건입니다. 상법 제752조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 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건은 어느 신급에서 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는 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게 됩니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 또는 기타 책임제한 채무자의 1인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채권자가 이러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2년 4월 17일 자 2010-222 결정입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라 함은 당의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항고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허베이스 피리트호 율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직된 갑 피해 대책위원회 등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위원회 등은 피해 업인 등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에게서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수령할 권한 등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또는 법률상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형성과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금의 형성, 배당, 불복의 절차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금의 형성은 법원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제한 기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한 후 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신문 등에 이를 공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까지가 기금의 형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기일을 정하여 신고된 채권이 책임제한 채권인지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관리인, 선박 소유자, 수익 채무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제한 채권을 확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이 전체 책임제한 기금에서 결국은 그 책임제한의 대상 채권을 확인하고 이 대상 채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배당표를 작성해서 이를 알려주는 공고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확정하여 공고한 배당표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판결로서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이의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 책임제한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절차로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인이나 수익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 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직권탐지주의에 따르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권탐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